백, 동전의 앞뒷면, 양날의 칼, 빛과 어둠. 이렇게 살다 보면 한쪽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또 그 안에는 좋은 일을 찾아봐도 좋다. 과학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연속 또 함께 하는데 네. 정말 이제는 옷차림도 좀 가벼워지고요. 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러다 진짜 빨리 여름 올 것 같다고 여름 노래 신청해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아유, 꽃도 많이 폈고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할 수 있는데 참 꽃 구경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쉬워요, 너무. 그래도 또 그냥 봄은 봄인가 보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하단에 있는 혹은 동네 공원에 있는 꽃들만 봐도 기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원래 이맘때 되면 저희가 항상 꼭 전하는 게 뭐 벚꽃 개화 시기, 뭐 가장 예쁠 때, 뭐 단풍처럼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꽃이 봄을 알렸고 이번에 벚꽃은 또 언제 피나 언제 만개하나 뭐 직접 가지는 못해도 꽃 구경을 못 가더라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꽃들은 이제 각자마다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 특히 벚꽃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난 27일에 개화했고요.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이른 개화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4월 3일에 처음으로 개화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올해가 더 먼저 핀 거죠. 그렇네요. 또 평년보다는 한 14일 정도 빠르게 피었습니다. 네. 벚꽃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마 저희 과학을 품은 뉴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벚꽃의 개화 기준은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폈을 때 서울 벚꽃이 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왜 이렇게 벚꽃이 빠르게 피었을까? 이유는 올해 2, 3월 평균 기온이 일단 평년보다 높았고 일조 시간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벚꽃 개화 후에 한 만개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서울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꽃이 피면 사실 예년 같으면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꽃들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더 야속한 게요. 어제도 집 근처 이제 산책을 하는데 원래 봄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공기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창 정말 봄에는 뿌연 하늘을 자주 볼 텐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뭐 미세먼지 농도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이 뿌옇다, 오늘 공기 진짜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최근에 거의 저도 잘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도 이 공기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쪽 지역에서의 그런 공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을 비롯해서 이 중동부 지방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소보다 한 30% 정도 떨어졌고요. 네. 이탈리아 북부의 경우에도 뭐 공장이나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미국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뭐 외부 활동과 모임 그리고 뭐 기업의 재택근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둔 뉴욕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과학을 품은 뉴스 시작할 때 뭐 양날의 칼, 흙과 백, 네. 한쪽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뭐 반가워해야 하나, 뭐 이 현상만 보고서는 반가워해야 할 수도 있지만 네. 마냥 좋은 소식만은 또 아닌 거잖아요. 이게 또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공장 가동을 줄이고 이제 이동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우려했던 공기질 문제가 진짜 우리가 노력하면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가능성도 좀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이제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그렇고 인명 피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긴 점이라서 분명히 좀 마냥 좋지만은 않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저탄소 경제가 실제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던 공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된 건데요. 이 결자해제 측면에서 공기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뭔가의 확신도 좀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해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공기 미세먼지 또 마찬가지고요. 뭐 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알아봤던 뭐 백신들이라던가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가 됐고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왔다라고 저희 뉴스를 품은 과학을 품은 뉴스 시간에도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중간 숙주가 어떤 동물이라는 두고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좀 이름도 생소했던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중국으로 밀수된 천상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 감염 경로의 중간 숙주로 천상갑이 뭐 알려는 졌지만 네. 과학자들은 이 천상갑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음.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중간 숙주를 천상갑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홍콩대 연구팀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밀수된 천상갑에서 두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고 이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천산갑, 이름만 들었을 때 뭔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을 한 동물일 것 같은데 저 사진으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북이 같은 등껍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네. 갑옷 느낌을 이제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동물도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 천상갑이 불법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상갑의 고기를 이제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네. 일부는 뭐 약재로 활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천상갑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얻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갑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동남아시아에서 바이러스를 얻어온 건지 네. 아니면 중국에 밀수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획득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제 천상갑이 중간숙수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과학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한 가지 좀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의 밀수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뭐 부추긴다. 이 점입니다. 네. 이런 동물들은 이제 특히 뭐 박쥐의 경우에는 더더욱 뭐 1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박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동물들이 가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 이번 코로나19처럼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접점 이게 어떤 것인가 네. 이걸 이제 추적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불법적인 이런 야생동물의 밀수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야생동물 밀수나 뭐 거래, 소비를 좀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초반 코로나19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는 박쥐가 많이 거론되면서 네. 이걸 식용하는 걸 두고서 뭐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건 문화의 다양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의식도 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점이 좀 확인이 된다면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뭐 야생동물 밀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멸종위기종과 같은 동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뭐 저희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박쥐 탓이다. 네. 아니면 뭐 천상갑 탓이다.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동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앞서서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 사람과 인간과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천상갑이라는 동물하고 이 아르마딜로? 네. 요게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뭔가 뭐 한자어하고 네. 뭐 영어나 뭐 그런 외래어 뭐 요 정도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우선 두 동물은 다른 동물이고요. 아, 네. 워낙 두 동물 자체가 생소한 동물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이 무척 닮았기 때문에 네. 외형만 보고는 일반인이 쉽게 두 동물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르마딜로와 천상갑은 일단 별개의 동물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마딜로의 경우에는 우선 천상갑과 마찬가지로 갑옷처럼 생긴 등껍질을 두르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무장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아르마도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심지어 이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은 뼈와 비슷한 재질인데 그만큼 단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이 총알을 튕겨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갑옷을 입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천상갑은요? 천상갑도 비슷한 계열인데요. 네. 우선은 좀 둘 다 이제 포유류 동물이고 주로 작은 곤충이나 나무 뿌리, 죽은 아르마딜로의 경우에는 네. 곤충 위주로 먹고 나무 뿌리, 죽은 동물의 고기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 아르마딜로에 있어서 재밌는 점은 시력이 좀 나빠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천상갑은 아무래도 이제 먹는 주식이 개미라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천상갑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나 이쪽이 고향인데 아르마딜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한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이렇게 좀 다르게 지어졌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천상갑도 생소한데 아르마딜로는 더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사진만 보고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동물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사하는 점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또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처음에는 그냥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모두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제 여름까지 이게 이어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빨리빨리 하루빨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진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745 청취자님도요. 맞습니다. 야생동물이 잘 살도록 자연 보호를 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이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책을 하시는. 네.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워너원 에너제틱.